이거 사투리 같은데요. 왜 안 죽노? 예, 이게 뭐예요, 이 기자? 일단 이 사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40대 부부가 있었는데 2008년부터 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각기 다른 방에서 이 잠을 자고 이제 부부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인과 함께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 이 아내가 술 취해서 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모습을 본 다음에 아내가 잠든 사이에 이제 소셜 미디어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엿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 안에 조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늙어서 함께 요양원에 가자, 뭐 명절 연휴에 뭐 추석을 해도 되냐, 뭐 만나도 되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아내가 설정한 그 비밀번호가 그 지인의 생일인 것까지 이제 밝혀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이야, 그 아내의 까똑 비밀번호가 불륜 상대의 생일이다.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진짜. 자, 아무튼 그 이후에도 뭔가 좀 수상한 낌새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위장 질환을 앓기 시작합니다. 2016년부터 위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비슷한 시기에 자신이 겪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뭐냐 하면 화장실에 칫솔이 있잖아요. 칫솔이라든가 세안 브러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혀클리너라든가 칫솔에서 갑자기 락스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집안에 2통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수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만 알 수 있게 칫솔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칫솔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서랍장 안에 녹음기를 놓고 출근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화장실을 볼 수 있게, 화장실이 녹화가 될 수 있도록 녹음 기능이 설치된 함께 담겨 있는 카메라를 아예 화장실에 보이게끔 드레스룸에 설치해 놓고 출근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 사건 말이죠. 이 재판 말이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계속 좀 지켜봐 주십시오. 자, 몰래 설치해 놓은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에 정말 충격적인 정황들이 담겼잖아요. 믿고 싶지 않은 이제 사실들이 이제 직접 귀로 들었던 건데요. 처음에 나왔던 체크 포인트, 왜 안 죽노? 이게 이제 그 아내가 했던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락스도 뿌리고 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하는데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잣말을 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안 죽는데 정말 가지가지다. 뭐 몇 달을 지켜봐야 하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제 락스를 뿌리는 듯한 그런 소리도 들릴 수 있었고. 너무 질기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냐, 죽어라 뭐 이런 말들이 녹음과 녹화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원래 집에 쉬던 중에 아내가 이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른 남성과 뭔가 어떤 이런 성적인 관계를 소재로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자 녹음을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좀 구체적으로 묘사한 기사를 봤더니 왜 안 죽노란 말도 하고 왜 안 뒤지노 뭐 이런 아주 또 표현도 썼다고 하던데. 자, 교수님 일단 말이죠. 뭡니까 보통 이 여성이 남성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독극물 혹은 뭐 이상한 약물을 조금씩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가 수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실패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런 범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공격,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비해서 이 범행 수법이 비교적 잔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고 해서 범죄가 잔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범죄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죄 의도. 자, 그렇게 증거 자료 본인이 몰래 설치해 놓은 녹음기 그리고 카메라를 해서 수집된 증거를 갖고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에 보호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호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립니다.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내렸는데 그리고 같은 달 14일에 남성이 고소합니다. 살인미수 혐의다. 나를 살해하려 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아내는 다만 청소하려다 그런 것일 뿐이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소를 한 남성이 왜 재판에? 이 남성의 행동 지금 본인이 진짜 이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네. 돼서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는
아내 카카오톡 내용을 볼 때 비밀번호를 걸었는데 아까 그 내연남의 예, 행위를 예. 해놨다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열고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그 또 하나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도청 이런 얘기하죠. 예, 예.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내가 이 대화의 당사자로 들어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몰래 녹음하면 죄가 안 되는데 제가 거기다 몰래 녹음기를 쓱 두고 제가 바깥에 나가 있는데 예. 양원보 기자랑 이렇게 세 명이 저의 뒷담화를 했다. 그럼 그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면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몰래 녹음했다면 근데 여기도 결국 아내가 왜 안 죽노 이렇게 얘기한 거 녹음을 이 남자가 몰래 한 거잖아요. 이건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일단 딱 들어도 공감이 안 가실 겁니다. 내 목숨이 지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 걸 갖다가 이게 내가 저 재판에 넘어갔다? 아, 나 진짜. 자, 그래서 이 남성 말이죠. 설마 처벌을 받진 않았겠죠? 일단 이 카카오 대화 내용을 몰래 본 것 관련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아, 그게 100만 유죄예요? 원이 어. 근데 벌금 100만 원인데 선고는 되지 않고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정식적인 이제 선고의 효력이 그래도 발생이 무죄는 아닌 거잖아요. 무죄는 아닌 거죠. 혐의점이 있다고. 어찌됐건 몰래 보긴 했으니까 잘못은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이제 처벌이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되면 고객 집 증거의 보고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핸드폰 안에. 그래서 몰래 비밀번호 열어가지고 했다가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거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몰래 비밀번호를 열어서 정보를 본 거니까 예. 이거는 이제 무죄 판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지금 생명 침해와 상관없이 아내가 좀 이상한데 이러고 본 거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계속 락스를 먹어야 되느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아니 그리고 이제 짧게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약간 이거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아니 진짜 이 배우자의 이 까똑 네. 이거 진짜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번호 안 걸려 있는 건 그냥 봐도 돼요. 아, 안 걸어놨어요. 예. 근데 개별적으로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걸 내가 알아내서 열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혼 사건에서요. 이혼 사건을 끝나지 않고 꼭 형사 고소를 해요. 이것 때문에. 아, 까똑 때문에. 예, 까똑 때문에. 근데 물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선고 유예를 하는 건 오죽했으면 열어봤겠어라고 재판부에서 보통 판단해서 직접적으로 뭐 실형을 선고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또 엄연히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까똑 이 비밀번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도성 기자가 막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예.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려워갖고 저 아니, 본인 얘기라서 웃었던 건 아니죠? 카톡은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너무 궁금해갖고 저도 모르게 쓴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는 웃음. 자,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